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요. 기독교 콘텐츠 크리에이터로 살아가는 것에 대한 두 사람의 아주 솔직한 대화입니다. 웨스 허프와 팀 바넷이라는 인물들인데요. 네, 지금은 수백만 명에게 영향을 미치는 온라인 사역의 중심에 서 있지만 놀랍게도 이 두 사람 원래는 전혀 다른 길을 가려고 했다는 점에서 이야기가 시작돼요. 맞아요. 그 시작점이 굉장히 흥미롭죠. 그래서 이번 대화를 통해 저희가 파헤쳐볼 건 단순히 어떻게 성공했나 이게 아니고요. 디지털 시대에 자기 신념을 가지고 메시지를 전달한다는 게 한 개인에게 어떤 의미인지, 그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이라던가 또 보람은 뭔지 이런 것들을 깊이 들여다보는 게 저희 목표죠. 네, 특히 그 온라인이 주는 막대한 영향력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과 그게 개인의 정신에 가하는 엄청난 부담, 이 아슬아슬한 긴장 관계를 저희가 한번 집중적으로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네, 아주 중요한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자료에서 가장 흥미롭게 본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이들의 시작점이었어요. 지금 모습을 보면 처음부터 이런 길을 가기 위해 태어난 사람들 같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게 보이죠. 그런데 전혀 아니었다는 거죠. 팀 바넷은 원래 물리학과 수학을 가르치는 교사였고 웨스호프는 심지어 경찰이 되려고 했었다고 하죠. 맞아요. 온타리오주 경찰이랑 실습까지 마친 상태였다고 해요. 그런데 그들의 인생 경로를 바꾼 전환점이 무슨 거창한 계시나 사건이 아니었다는 점이 정말 재밌어요. 아주 사적인, 정말 가까운 사람과의 대화에서 시작됐다는 거거든요. 아, 팀은 아내와의 대화를 통해서 안정적인 교사직을 그만두고 이 불확실한 변증론 사역에 뛰어들기로 결심을 했고요. 웨스의 경우는 더 극적이에요. 어떤데요? 당시 여자친구였던 지금의 아내가 어느 날 그냥 툭 던진 한마디. 웨스, 당신은 경찰이 되고 싶어 하지 않아? 와, 그 말에 모든 걸 다시 생각하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그렇죠. 인생의 큰 결정들이 무슨 번개를 맞는 것처럼 오는 게 아니라 가장 나를 잘 아는 사람이 툭 던지는 한마디에서 시작될 때가 많다는 게 맞아요. 이건 비단 이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걸 듣고 계신 여러분에게도 익숙한 경험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쵸. 경찰 제복까지 입어봤던 사람이 그 말 한마디에 진로를 바꿨다는 게 참 대단하게 느껴져요. 그렇게 현실적인 시작이었기 때문일까요? 처음부터 자신들을 대단한 사역자로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자료에서 스스로를 캐나다의 소수 괴짜들, 그러니까 위어도스 중 하나였다고 표현하더라고요. 아, 괴짜들이요. 네. 당시만 해도 캐나다에는 변증론이라는 분야가 거의 알려지지 않았고 여러 교회에 찾아가서 이런 주제로 강연하고 싶다고 이메일을 보내도 대부분 답장이 없는 라디오 사일런스 상태였다고 하죠. 와, 그 막막함이 느껴지네요. 네. 여기서 이제 변증론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사실 좀 낯설게 들릴 수 있거든요. 사과하다, apologize랑 헷갈리기도 하고요. 맞아요. 그런데 자료에서 이 개념을 아주 재미있는 비유로 설명해 주더라고요. 네, 바로 그 공짜빵 비유죠. 아, 맞아요. 길거리에서 어떤 사람이 이유 없이 공짜로 빵을 나눠준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네. 그럼 고맙긴 한데 머릿속엔 온갖 질문이 떠오를 거라는 거예요. 이 빵 어디서 났지? 누가 만들었지? 혹시 상한 거 아니야? 그쵸. 의심부터 들죠. 바로 그 자연스러운 의심과 질문에 답을 해주는 과정, 그게 바로 변증론이라는 거죠. 와, 굉장히 와닿는 비유네요. 예전에는 그냥 자, 여기 빵이 있습니다. 받으세요. 라고 외치기만 해도 됐다면 이제는 다르다는 거죠. 지금은 사람들이 잠깐만요. 그 빵에 대해 설명 좀 해주시죠. 라고 묻는 시대가 됐다는 거잖아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변증론과 복음 전도가 이제는 동전의 양면과 같아졌다고 말해요. 아, 동전의 양면? 네. 과거 빌리 그레이엄 시대처럼 단순히 복음을 선포하고 사람들을 초청하는 것만으로는 이제 충분하지 않다는 거죠. 오늘날의 문화 속에서는 사람들이 내가 왜 그걸 믿어야 하는데? 라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렇군요. 하나를 하려면 다른 하나를 반드시 함께 해야 하는 시대가 된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이런 변증론을 하는 사람들이 종종 뭐랄까 예술을 위한 싸움꾼처럼 비치는 경향이 있잖아요. 아, 네, 있죠. 온라인 토론 같은 걸 보면 상대를 어떻게든 이겨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들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이 지점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선을 긋더라고요. 네, 그건 성공적인 변증이 아니라고 단언해요. 그들이 롤모델로 꼽는 숀 맥도웰 같은 사람들을 보면 논쟁에서 이기려고 하기보다 오히려 굉장히 겸손하고 친절하게 대화의 문을 연다는 거죠. 아,
상대방의 주장을 정말 진지하게 듣고 그들의 질문을 존중하고 심지어 대화가 끝났을 때 서로 동의하지 않더라도 괜찮습니다. 이야기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태도. 그게 핵심이라고 강조해요. 결국엔 상대를 꺾는 게 아니라 마음을 얻는 과정이라는 거군요. 그렇죠. 그런데 그 겸손한 대화의 방식이 온라인이라는 새로운 경기장을 만나면서 상상도 못할 파급력을 갖게 된 것 같아요. 여기서부터 이들의 이야기가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넘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과거에 빌리 그레엄이 수만 명을 모으기 위해 거대한 경기장을 빌려야 했다면 오늘날에는 유튜브나 팟캐스트가 그 역할을 대신하죠. 그렇죠. 며칠 만에 혹은 하룻밤 만에 수백만 명에게 도달할 수 있는 새로운 디지털 경기장이 열린 거예요. 그 힘을 보여주는 정말 강력한 예시가 자료에 나오죠. 웨스워프가 빌리 카슨이라는 인물과 토론한 영상에 달렸던 댓글 이야기요. 아, 네, 그 이야기. 한 시청자가 이렇게 썼다고 해요. 저는 오랫동안 빌리 카슨의 주장을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영상을 보고 모든 걸 다시 생각하게 됐고 이제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했습니다. 와, 정말 소름 돋는 순간이죠. 네, 아무도 없는 스튜디오에서 카메라 렌즈만 보고 혼자 몇 시간씩 떠드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현타가 올 때가 많다고 해요.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댓글 하나를 보면 그 모든 노력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확인하게 되는 거죠.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것. 그게 이들이 이 일을 계속하는 가장 큰 동력이라고 고백해요. 하지만 바로 그 지점에서 이 이야기의 가장 어두운 면이 드러나요. 그 막대한 영향력에는 정말 혹독한 대가가 따른다는 거죠. 팀 바넷이 자기 영상이 처음으로 바이럴 됐을 때의 경험을 이야기하는데 듣는 저까지 숨이 막히더라고요. 아, 그 휴가 때 이야기요? 네, 가족과 함께 휴가를 즐기고 있었는데 핸드폰에 알림이 미친 듯이 울리더래요. 열어보니 수천 수만 개의 부정적인 댓글과 비판이 쏟아지고 있었던 거죠. 상상만 해도 끔찍하네요. 가족과 함께 있어야 할 그 소중한 시간에 그는 화면 속의 비난에 압도되어서 극심한 불안감에 시달렸다고 해요. 그때 동료인 제이 워너 월리스라는 사람이 전화를 걸어서 해준 조언이 핵심을 짚어요. 어떤 조언이었죠? 팀, 지금 당장 핸드폰 내려놓고 절대 보지 마. 인간의 영혼은 그런 종류의 대규모 비판을 감당하도록 설계되지 않았어. 와, 인간의 영혼은 대규모 비판을 감당하도록 설계되지 않았다. 이 말이 정말 머릿속에 계속 맴도네요. 그렇죠. 이건 멘탈이 강하고 약하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냥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수천 명의 인경에게 동시에 돌을 맞는 상황을 견딜 수 없게 만들어졌다는 뜻이니까요. 맞아요. 웨스워프도 똑같은 경험을 하죠. 특히 유명 팟캐스터인 조로건 쇼에 출연한 이후에 후폭풍이 엄청났다고 해요. 아, 거긴 파급력이 더 크니까요. 네, 자신의 말을 교묘하게 편집해서 조롱하거나 의도를 완전히 왜곡해서 비난하는 반응 영상들이 수없이 올라왔다는 거죠. 힘들었겠네요. 그때 그의 아내가 해준 말이 인상적이에요. 사람들이 예수님도 오해했는데 당신이라고 무사할 것 같아? 아, 정말 현명한 아내네요. 심지어 조로건 본인도 웨스에게 내 유일한 조언은 댓글은 절대 읽지 말라는 거야 라고 말했다고 하죠. 온라인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조차 그 독성을 피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하는 거니까요. 그렇죠. 자신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온라인상의 괴상한 캐리커처처럼 그려진 나 자신을 마주하는 것. 이건 유명인이 아니더라도 소셜미디어를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조금씩은 공감할 수 있는 고통 아닐까요? 맞아요. 내 의도와는 전혀 다르게 내 글이나 사진이 해석될 때의 그 당혹상 같은 거요. 바로 그 지점에서 이들이 직면한 가장 큰 딜레마가 생겨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사용하는 도구 자체가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모순이에요. 그렇다면 과연 이 방식이 지속 가능할까? 이런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온라인을 포기할 수 없다고 말해요. 만약 사도 바울이 21세기에 살았다면 유튜브를 했을까? 라는 질문을 주저없이 반드시 그랬을 것이라고 답하거든요. 왜 그렇게 확신하는 걸까요? 온라인 공간이 현대의 시장, 고대 그리스의 아고라이기 때문이에요. 아, 시장. 네, 전 세계 수십억 명이 모여서 아이디어를 교환하고 토론하고 물건을 사는 곳이죠. 특히 젊은 세대는 하루 평균 50시간을 소셜미디어에서 보낸다는 연구 결과도 있잖아요. 50시간이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가야 한다는 아주 단순하고 강력한 이유 때문이에요. 물고기가 있는 곳에 그물을 던져야 한다는 거죠. 하지만 동시에 그들은 그 시장이 아주 위험한 곳이라는 것도 분명히 경고해요. 그렇죠. 마샬 맥클루언의 유명한 말,
미디어는 메시지다를 인용하는데요. 네. 우리가 어떤 매체를 사용하느냐가 우리가 전달하는 메시지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까지도 변화시킨다는 의미죠. 맞아요. 소셜미디어라는 매체 자체가 가진 속성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점점 더 고립시키고 길고 깊은 생각보다는 짧고 자극적인 생각만 하게 만들고 무엇보다 알고리즘은 우리를 비슷한 생각만 끝없이 메아리치는 에코챔버 안에 가둬버리죠. 에코챔버. 심지어 MIT 연구에 따르면 가짜뉴스는 진짜 뉴스보다 6배나 더 빨리 더 널리 퍼진다고 하잖아요. 6배나요? 네, 그런 위험한 환경이라는 걸 인지해야 한다는 거예요. 바로 그 지점에서 이 대화의 핵심적인 결론이 나오는 것 같아요. 온라인의 중요성을 인정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절대 안 된다는 것. 맞습니다. 그래서 오프라인 공동체, 즉 지역교회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죠. 여기서 정말 기가 막힌 비유가 또 한 번 등장해요. 네, 메이플 시럽과 주식 비유죠. 네, 맞아요. 온라인에서 얻는 좋은 정보나 영감은 달콤하고 영양가 있는 메이플 시럽 같을 수는 있대요. 하지만 그것만 먹고 살 수는 없다는 거죠. 우리의 영혼을 건강하게 유지시켜주는 주식, 메인밀은 따로 있다는 겁니다. 그 비유가 정말 와닿네요. 메이플 시럽은 달콤하고 즉각적인 만족감을 주지만 그것만으로는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건 비단 신앙뿐만 아니라 우리가 온라인에서 소비하는 모든 정보에 적용될 수 있는 말 같아요. 정치 뉴스든 자기개발 컨텐츠든 재테크 정보든 말이죠. 정확합니다. 알고리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더 자극적이고 더 달콤한 시럽을 추천하도록 설계되어 있죠. 반면에 주식에 해당하는 얼굴을 마주하는 깊이 있는 관계나 책임감 있는 토론, 서로를 향한 돌봄 같은 것들은 시간과 노력이 들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덜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들은 분명히 선을 그어요. 온라인상의 유명 인물은 절대 당신의 목회자나 멘토가 될 수 없다고요. 그럴 수 없다. 네, 실제 삶을 나누고 서로에게 책임을 지고 지혜를 구하는 실제 공동체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이 모든 대화를 통틀어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핵심 메시지는 뭘까요? 이들의 이야기는 결국 어떻게 하면 유명 크리에이터가 될 수 있는가가 아니었어요? 아니었죠. 오히려 그 정반대를 향하고 있죠. 맞아요. 명성이나 성공이 아니라 충실함, 페이스풀리스에 관한 이야기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그들이 마지막에 강조하는 부분이 바로 그거예요. 수천 명이 모인 컨퍼런스에서 화려하게 강연하는 것과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작은 방에서 반 5명의 사람들에게 진심을 다해 이야기하는 것. 네. 그 두 가지 일의 가치는 하나님 앞에서 동등하다는 거죠. 마지막 날에 듣게 될 말이 잘하였도다 착하고 성공한 종아가 아니라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실한 종아라는 말을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하죠. 수백만 조회수와 수많은 팔로워가 성공의 유일한 척도처럼 여겨지는 이 시대에 정말 가슴을 울리는 메시지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영향력의 크기가 아니라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의 꾸준함과 진실함의 가치를 다시 생각하게 만드네요. 맞습니다. 이들의 경험은 우리 모두에게 영향력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다시 묻게 만들어요. 오늘 이 대화를 들으신 당신에게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 당신의 삶의 영역에서 그것이 수백만 명이 보는 온라인이든 아니면 단 한 사람이 지켜보는 오프라인이든 당신에게 충실함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리고 오늘 당신은 무엇에 충실하고 계신가요?